미국이 휘두를 수 있는 경제적 사형 집행권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대한민국 언론들 보면요, 아직도 쿠팡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정보 노출시켰다. 그런데 대만도 노출됐네. 쿠팡 자체 우리나라에서 지지 이런 기사들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 무섭게 또 떨어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미국과 손절하고 중국에 올라타는 결정밖에 남지 않은 상태구나. 이 대한민국의 절박함이 묻어나는구나. 이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장이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중국 시진핑 똥꼬에 제대로 줄 서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 자, 쿠팡 대표가요, 7시간 동안 이 미국 의회에 가서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수천 건의 영상과 자료를 올렸고요. 그것을 미국 의회는 검토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7시간 동안 어떤 말을 쏟아냈을까? 저는요, 기분 더러웠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다. 윽박질렀다. 에이, 신발끈, 몽둥이, 이러고 다 얘기하고, 진짜 억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중국하고 뭔가가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쏟아내지 않았을까?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의 USTR 제이미슨 코리아 대표가요, 뭐라고 했냐? 모든 교육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그거 일부 국가는 15% 오를 거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차등 부과 의사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자, 분명히 말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가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여기서 좀 후덜덜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핵심 병기들이 가동될 경우에 마주하게 될 관세 수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보복관세는요, 일반적인 관세와 차원이 다른 징벌적 성격을 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단순한 경고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관세 문제는요, 위험 수위를 넘어서서 폭발 직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차등 부과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발발 떨고 있는데도 지금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요, 미국에 맞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반대에 베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대한민국이 왜 이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의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한국이 어떤 위기가 오는지, 그리고 그 추악한 통상 대란의 이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꼭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공개 7시간의 진실, 이거 저 진짜 알고 싶은데요. 뻔할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을 때린 그 부메랑이 관세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워싱턴에서요,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7시간 동안 미국 하원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 공격했고 처벌해 왔다라는 점을 읊어대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거기서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 그런 감정도 살짝 보태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이 제출한 수천 건의 문서, 영상, 이미요, 미국에서는요, 슈퍼 301조, 그러니까 무역법 301조라는 거대한 칼날이 되어서 우리 목을 겨눌 거다라는 경고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슈퍼 301조는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띠냐? 단독 처형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외국의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했을 때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의회 없습니다. 어디로? 다이렉트로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거죠. 지적재산권 탈취, 환율 조작, 기술 강제 이전 등 이것을 일삼는 중국 같은 국가를 정밀 타격할 때 쓰이는 정밀 타격용 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TO 무역기구 거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에 슈퍼가 붙는다라는 거죠. 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요,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 이 그리어 대표가요 언급한 15% 이상의 관세, 이게 단순한 경제 조치냐? 아니다.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국가에 대한 징벌적 보복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자동차, 반도체, 철강 핵심 산업입니다. 이 주력 산업들이요 한순간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에서 쿠팡 때려 죽이게 하면서 놀고 자빠질 때 미국은요, 대한민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경제적 선전포고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마주한 처참한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꺼내든 칼날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사형 집행권 3가지. 자, 첫 번째, 무역법 122조 경제적 계엄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즉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15% 관세를 매기는 권한, FTA 세율 뭐 이런 거 다 무시. 누가? 트럼프 집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전 품목에서 가격이 15% 치솟는다라고 하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무역확장법 232조. 자, 안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자국을 보호하겠다. 자, 특정 품목이 아니라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판단했을 시 25%에서 어디까지? 5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철강 이미 우리나라가 때려 맞았습니다. 이재명이가요 백악관 가가지고 인간 비대가 돼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오벌룸, 뭐 피스메이커 막 이럴 때 그때 테이블에서요 철강 관세는요 아예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 도시죠,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이요 백악관 앞에 가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고 그 한인 사회들과 함께 해가지고 미국에 계속 어떻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기도 했었죠. 자, 이제는요 철강 이미 때려 맞았고 이 다음에 누구? 자동차 차례다라는 거죠. 이제 뭐 맨날 첫날 대가리 깎고 이제 띠두르면서 뭐 노조 그거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세 50% 때려 맞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내 자동차 산업은 파괴죠.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한국 다 버리고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후덜덜한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 징벌적 단독 처형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국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보복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쿠팡 대표가 7시간 증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 301조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이나 이 기술 차별을 이유로 100% 관세를 때리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왔다 100% 후덜덜하죠. 만약에요 미국이요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간주된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진짜 시급찮지 않은 겁니다. 중국 자본이 섞인 배터리 이런 거 관세 100% 때리잖아요. 그러면 한미 FTA도 무용지물이고요. 우리 내부의 기업 규제 정책이 미국의 보복이다라는 명분 앞에 모든 게 막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징벌적 관세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15%, 25% 그거 가지고 백악관 가가지고 막 난리를 부렸죠. 아니요, 이거 중국하고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요 관세 100%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택가리 같은 거 중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을 잠시 거쳐가지고 미국 가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중국 우회, 거기서 중국 관세를 더 붙인다라는 겁니다.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얻을 거 있느냐? 없다라는 게 이 관세에서도 나오죠. 자, 미국은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대미 투자 약속 안 지킨 한국은 야, 이 슈퍼 301조, 122조, 232조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무효 처리되면요 관세 협상 다다시 하면 되고 백악관 가서 저지른 대미 투자도 다시 조정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좌파들 보통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오빠 내맘 몰라로 그냥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자 그러다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미국 그냥 셧다운 닫고 우리 중국하고 그냥 찐찐합시다. 이런 계획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봅니다. 이재명이가 아우 공자 말씀하면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셀카 찍고 할 때 그리고 최근에는요 브라질 룰라 불렀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거슬려 하는 인간 중에 하나 브라질의 룰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이재명 아닐까? 자 그런데 그렇게 찐찐이가 붙어가지고 두 손을 꼭 잡고 동맹을 격상하느니 뭐 쇼를 해댔죠. 자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완벽하게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미국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밖에서는요 미국의 보호 무역이다라는 파도가 밀려오는데 안에서는 기업을 욕하고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하고 그런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요 입법 조치까지 언급하고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신 못 차리고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 10년 때리겠다. 그러고 오늘 김민석은요.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남국이 대변인으로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대면 다 명예훼손으로 또 처벌하겠다라는 것까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불만 가지지 말고 이재명이 가면 가는 대로 따라와.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요 자유민주주의 간판은 달고 있지만 이미 독재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징벌적 관세 15% 이거 그 이상으로 현실화되면요 우리 시민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미국과 척지고 중국에 올라타면요 살 길이 열리냐?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도 부채가 8경에 달합니다. 중국도 죽을 마시고 거기서 덤핑 처리한 거 한국에다가 지금 팔고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같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자살 행위입니다. 워렌 버핏과 리칸유 싱가포르 전 총리가요 말한 경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에 반대 베팅하지 말고 미국에게 맞서지 마라. 미국이 위태롭더라도 미국이 가장 빠른 회복력을 가진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핵심 병기들을 꺼내드는 순간요. 대한민국의 수출 기둥, 자동차, 반도체, 철강 10% 20% 이거 아니고 사실상 수출 중단 수준인 50%에서 100% 관세 벽에 때려 먹힐 수 있는 겁니다. 안보가 무너지면요 경제도 없다라는 진리를 망각한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곧다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관세는요 단순한 세금 아닙니다. 미국이 휘두를 수 있는 경제적 사형 집행권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친중 세력들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거 시겁잔치합니다. 한미 혈맹 사수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우리가요 이 한미 혈맹 사수에 끝까지 함께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이 절박한 위기를 더 많이 알려야 하는 겁니다. 차진아 교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움직여야 하는 거다라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진실의 투쟁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